정보의 바다를 깊이 들어간다. 인포메이션 기버 문근식입니다. 최근 타이완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일 군용기를 띄우고 군함을 보내며 대만을 압박하고 있고, 대만은 사상 최대의 국방 예산 편성과 신형무기 도입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만의 노력과 핵심 방어 무기 체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지금 대만을 향해서 연일 고강도 군사 압박을 펼치고 있지요. 대표적인 것이 그 항공기를 보내가지고 대만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고 있고, 2022년 같은 경우는 한 해 군용기 1727대가 대만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는데, 이것은 전년도인 2021년 대비 2배에 달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2024년도에는 이러한 진입 횟수가 3,000을 넘어섰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기하급수로 늘고 있는 상황이죠. 또 2024년 5월에는 중국군이 사상 유례 없는 규모로 100대가 넘는 군용기와 40여 척의 군함을 동원해서 대만을 포위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 2022년은 잘 아시겠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반발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실사격 훈련하는데 탄도미사일 11발을 대만 상공으로 통과하게 발사하면 이건 정말 위협적이거든요. 북한이 ICBM 쏠 때 일본 상공으로 통과시키면 일본에는 비상이 걸려요. 공습경보 내리고 그러는데, 그 정도 하면은 대만 주민들로 볼 때는 정말 이거 갑자기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말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 군사 능력 증강수가 매우 빨라지고 있는데, 2027년까지 대만 침공 능력을 완비하라,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대만뿐만 아니라 인접 관련 국가들 이런 데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초긴장 상태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죠. 또 중국은 공식 채널을 통해서 대만을 향해서 위협적인 발언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2025년 2월에는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이 대만이 자체 방어 훈련을 확대하니까 이를 비난하면서 민진당 당국에 경고한다. 조만간 당신들을 주타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국민뿐만 아니라 땅까지 완전 회복하겠다. 원래 이제 중국의 자기들을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죠. 또 같은 자리에서 중국은 평화통일을 최선을 다하겠지만은 무력 사용 포기는 절대 약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하니까 안 되면 무력으로도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하는 거죠. 이런 발언들이 결국에는 모두 대만과 국제 사이에 대한 강한 경고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과의 통일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자, 이것이 대만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아예 독립을 지지하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높거든요. 2023년 여론조사 결과 보면은 양안 관계에서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응답이 59.5%, 가장 많고, 궁극적으로 독립을 지지한다 하는 게 25.2%. 그다음에 중국과의 통일을 지지한다는 얘기는 8.5%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절대로 통일을 싫다,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의지죠. 오히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커질수록 대만인들 사이에서는 중국 통치하에 편일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체제가 다르거든. 중국은 공산당 체제고 대만은 자유민주 체제이기 때문에 두 이념이 합치기는 결코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중국 군사력 면에서 압도적이기 때문에 정규적으로는 방어하기 힘들죠. 사실 중국은 세계 3위 군사력 보유국이고 대만은 한 22위 정도.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최근에 사마귀가 수레를 막고 있다. 갈아버리면 되는데, 그런 정도로 나약하면서도 계속 발버둥 친다, 이런 표현이겠죠. 이런 이유로 대만은 비대칭 전략, 그러니까 1대1로는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우위하든지 중국이 갖지 않고 있는 것, 중국의 취약점을 찾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인체계다, 이 무인체계. 그래서 대만 국방부가 최근에 공격형 드론, 초소형 정찰 드론 약 1,000대를 실전 배치했고, 2027년까지 총 3,231대의 드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발표했어요. 어떤 무인기가 있느냐 하면은 텅인 시리즈라고 있어요. 이거는 대만 국책방산연구소에 개발한 중고도 장기 채공 무인기인데 미국의 MQ-9 리퍼 이런 거 유사한 성능으로 지금 개발 중이다. 탕윈2는 항속거리가 약 4,500km인데 통상 우리 전투기 행동 반경이 거의 대부분 1,000km 내외예요. 그럼 이게 훨씬 길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국의 아주 깊은 부분까지 내일까지 공격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갖추는 거죠. 거기에는 이제 AGM-114 헬파이어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젠상 자폭드론, 대만이 자체 개발한 자폭드론으로서 이거는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이라고 하고, 이 드론은 적의 레이더 및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합니다. 또 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 보트 활용을 참고해서 무인 수상정도 개발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5개의 무인 수상정이 러시아의 호위함을 격침시켰잖아요. 이런 게 이제 참고가 되는 건데, 엔데버 만타라는 무인 수상정을 개발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중국 침공으로부터 대만을 방위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커스터마이징, 맞춤 제작을 했는데, 길이가 8.6m, 폭은 3.7m, 최고 속도는 35노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함의 최고 속도가 대부분 30노트 정도 돼요. 그럼 이건 아주 고속정이라는 얘기죠. 경량 어류와 폭발물 등 최대 1톤가량의 탑재물을 운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무가 끝나면 자동으로 모항으로 돌아오거나 납포되면은 자폭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그래요. 대만은 잠수함도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 2023년 9월 달에 대만은 국내 건조 잠수함이 하이쿤함을 공개를 했어요. 여기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아요. 원래 이 미국한테 디젤 잠수함을 건조해달라 했는데 미국에서 검토하고 나서 야, 생산 라인을 살리기가 힘들어. 그래가지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미국에서 노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뭐 독일, 그다음에 영국, 우리까지 요청 와서 이제 선체는 대만에서 만들고 나머지 들어가는 장비들은 여러 군데서, 전투체계 같은 건 미국에서 이렇게 사와가지고 그야말로 다국적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많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어리발사관을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각국에서 다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와가지고 진수는 물에 띄우기는 띄웠는데 알맹이는 별로 없다,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어요. 그래서 잠수함이 제대로 나올지는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다. 아무튼 길이는 약 70m, 폭은 8m, 높이는 18m 정도, 배수량 2,500톤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잠수함과 수상을 공격하는 미국제 마크 48을 탑재하고 있는데, 이 어류죠, 어류. 지름이 21인치 국제 표준형이고 길이는 5.8m, 무게는 1.67톤 중어류인데, 이건 상당히 유명한 하고 신뢰성 있는 어류라고. 그래서 이 대만군 궁극적 목표는 이러한 잠수함 8척 정도를 건조하고 궁극적으로는 총 10척 체제를 유지하겠다. 지금 가지고 있는 수척은 화란, 네덜란드 사온 건데 아무튼 10척 정도의 잠수함을 유지하겠다. 이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이 또 중국의 본토를 공격하든지 접근하는 이제 함정을 공격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데, 중거리 대함미사일 슝펑 시리즈가 있어요. 최신형 슝펑 3는 음속호 3배에 달하는 속도로 비행해서 항모 킬러라고 불리고 있어요. 또 최근 칭텐이라는 신형 급초음속 순항 미사일도 개발해서 공군에 인도하고 있다. 이 미사일은 최대 2,000km 표적까지 공격할 수 있는데 베이징 2부까지도 사정권을 들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제 군사 정책도 이제 변경되고 있고 강화되고 있단 말이죠. 안보를 강화시키고 있는데, 첫 번째는 병력제도 개편. 대만은 과거 병사로 징집되면 약 4개월 정도 군사훈련만 이수하면 됐는데, 2022년蔡英文 총통이 2024년부터 1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를 했고, 그 결과 2024년도에는 약 7,000명이 했던 연간 징집 인원이 2025년에는 약 9,800명으로 41% 정도로 늘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훈련 커리큘럼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 새로 입대한 병사들은 소총 사격뿐 아니라 권총, 기관총, 휴대용 대공미사일 조작까지, 또 최근에는 드론 운용까지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두
두 번째는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건데 대만 최대 합동 군사훈련이자 연례훈련인 한광훈련을 강화하고 있어요. 야위 기동훈련을 기준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예비군까지 동원하는 등 규모도 크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군 소집훈련도 1, 2주간 수경하고 사격과 전술훈련까지 하는 강도 높게 이 프로그램을 변경하고 있다. 또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공습훈련. 아마 중국도 마찬가지 대만이 미사일 하면은 중국도 미사일로 초전에 이제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 때문에 미사일 공격에 대해서 민방훈련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국방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있어요. 2024년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해가지고 6,070억 대만 달러. 2025년은 6,470억 대만 달러로 한층 증액이 되었는데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또 라이칭저 대만 총통은 GDP 대비 2.5% 수준인 25년 대만 국방 예산을 특별 예산을 편성을 통해서 GDP의 3% 이상으로 증액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예산을 계속 증액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미국에서는 대만 잘해. 너희들 아무리 우리가 도와줘 너희들이 잘해야 돼 하면서 10%까지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럼 미국이 하라면 또 안 할 수 없거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정말 대폭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를 보면은 뭐 여러 군데에서 분석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일반적으로 통하는 것 중에 4단계 정도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단계는 공갈 위협 단계. 그러니까 지금도 막 위협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중국이 평시에도 전투기, 함정, 풍선 이런 걸 동원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침범하고 있고 대만은 항상 긴장 상태에 가둬두고 있어요. 그래서 침공을 결심하기 전에 이러한 위협 행위를 극대화해서 내부 혼란시키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강압 단계. 이거는 봉쇄 작전이죠. 그래서 이제 대만을 둘러싼 훈련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대만 같은 경우도 뭐 석유 자원이라든지 뭐 섬나라니까 거의 모든 걸 해외로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걸 차단해버리면 이제 그다음에 고사 작전, 고사 굶어 죽이는 그런 작전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대만 경제는 압박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봉쇄와 함께 교란이나 통신 케이블 차단, 그다음에 사이버, 전자전 이런 것도 병행될 수 있단 말이죠. 최근에 이제 중국 사람이 탄 외국의 상선이 위장해가지고 그 해저 케이블을 절단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러한 강압적 봉쇄는 대만을 전투 없이 굴복시키겠다. 고사작전 이런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처벌. 확실히 표신하게 이제 타격을 주는 거죠. 미사일 및 공습을 통해서 타격을 한다는 얘기인데 중국은 수백 기 단거리 탄도탄 미사일, 순항 미사일을 대만을 향해 배치해 놓다고요. 해안 마주보고 있는데 1000여 그 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이 단계는 대만의 반격 능력을 마비시키는 거죠.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고 그러면 대만에서는 이제 상륙하겠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에 정복 단계. 그러니까 마비시켜놓고 이제 군을 이제 투입한다는 얘기. 그래서 전면적인 상륙 침투 작전을 의미하는 건데 중국군은 해군 상륙 함대와 민간 선박까지 총동원해서 수십만 대군을 해협을 건너 투입하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표시하고 있어요. 중국의 대만 침공 시에 미국과 동맹국 개입 여부는 국제 안보의 최대 변수지요. 우리도 굉장히 민감하게 쳐다보고 있다고. 그래서 미국이 직접 군사 배격할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굉장히 애매한 얘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바뀌고 나서도 애매하게 해요. 확실히 밀어주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부하를 통해서 뭐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이 우위적으로 얘기하고 중국하고 대등하게 싸우기는 실로 말이 안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우방국을 총동원해야 되는데 지금 일본하고 뭐 통합작전사령부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대만 침공할 때는 같이 싸우자 이렇게 연습하고 있어요. 일본하고는 지금. 이제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만들어가지고 미국과 동맹이 개입할 가능성을 상당히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다. 만약에 미국이 너도 참여해라, 대한민국도 참여하라 하면 어떻게 할까? 원래 주한미군은 북한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어요.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런데 뭐 미국이 이제는 한국은 북한을 핵무기 아닌 걸 압도할 수 있어. 니네가 충분히 견제할 수 있어. 우리도 미군을 빼서 거기에 침투시킬 거야 하면서 우리도 참여하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지. 중국이 야 북한 이 기회야 니네 남한 침공해 하면 골치 아프죠. 그다음에 한국 너희들 함부로 경거망동 참여하고 그러면은 바로 너희들 그 영토에 미사일 공격하겠어. 이렇게 나오면은 막 전면전이 양상되는 거죠. 막 가스라장이 되는 거죠. 북한하고 우리하고 붙고 그러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할 때 여기서 대만면에서 실제 전쟁이라면 3차 대전을 올 가능성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가능성이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이게. 중국은 전례 없는 빈도의 무력 시위를 통해 대만을 압박하고 대만은 여러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만 해부 안정은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도 직결된 만큼 국제사회도 주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대만의 상황에서 교훈을 얻어 강대국들의 힘 겨루기 속 자국의 안보 지키기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겠습니다.